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오늘 바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47회를 보고 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고 좋은 점수를 받게 돼서 2주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해보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두서가 없지만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시험지가 되게 컬러풀해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거 그리고 집에 가져가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먼저 원래 저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그 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이 오래되기는 했는데 훨씬 한 몇 년 전에 고등학생 때 한국사 공부를 2학년 때까지 했고 3학년 때는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공부를 정말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아예 공부를 안 하셨던 분이시라면은 2주보다는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3주나 한 달은 잡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가채점을 해보니까 보이시나요? 93점을 맞게 되었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기간은 다른 시험 공부를 하느라 딱 2주밖에 시간이 없어서 책으로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47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개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컷이 원래 70점이었다가 80점부터가 1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먼저 시험에 대한 총평 같은 거를 해보자면,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맞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고쳐가지고 틀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네, 그런 식으로 풀어서 93점을 맞았고 조금 더 이렇게 친중하게 풀었으면은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걱정을 했던 것보다는 어렵지 않았지만 컷이 80점을 올라간다고 해서 저는 훨씬 쉽게 낼 줄도 알았는데 또 그렇다고 너무 쉽게 내지도 않았더라고요. 기출문제랑 비교를 했을 때도 그렇게 막 너무 확 쉬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원래 목표가 7, 80점대였던 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컷이 80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80점 이상을 훨씬 넘는 점수를 받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인강은 듣지 않았습니다. 인강을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교보문고에 가서 에듀윌이라는 책을 사서 그 책으로 기본 개념을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그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출 문제를 뽑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책은 이 책이고요. 이 책이 되게 잘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2주 끝장으로,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잘 공부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대로 공부를 하긴 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제가 필요한 부분은 넣고 좀 유동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저는 좀 더 인강을 듣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엔드노트라는 그 정리 노트도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 개념 공부를 하면서 또 엔드노트로 복습을 하고 이런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개념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1회독을 끝냈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표시를 해놓고 매일매일 풀었고요. 매일매일 정해놓은 분량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볼 수 있는 분량을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이 책 한 권을 다 끝냈습니다. 이 책 한 권을 다 끝내고 나서는 이 엔드노트를 가지고 복습을 하면서 기출문제를 매일매일 한 3개씩 기본 3개씩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기출은 총 10회 이상을 한 11회 정도 풀었고요. 가장 어려웠던 기출 문제, 틀린 문제는 계속해서 여러 번씩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개념 학습을 먼저 하고 기출 리포트를 꼭 읽어줬습니다. 기출 리포트는 역대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2번 정도씩 반복해서 읽어줬던 것 같고, 옆에 중요한 부분은 한 번 더 이렇게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출에 나올 부분이 이렇게 선택지처럼 정리가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꼼꼼히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색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이 3회독을 할 때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여러 번씩 읽으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이 엔드노트의 가장 좋은 점은 시대별로, 나라별로 겹치는 왕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외울 수가 있었고요. 또 은근히 문화재나 건축 이런 부분을 틀리기가 쉬워요. 왜냐면 평소에 접하기가 어려운 거라서 이런 부분도 눈에 익히려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 시대를 따로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건국부터 그 역대 왕이 실시한 정책, 그리고 중앙 정치 조직, 그런 군사 조직 같은 거, 지방 조직, 그리고 시대별로 대외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로 정리를 했고요. 사실 책만 보고 이해를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고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더 손으로 써가면서 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써가면서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잘 외워지고 문제를 풀 때도 이해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공부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이 사상을 정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불교를 많이 받아들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스님 관련된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를 지문만 봤을 때는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대별로 외우려고 한 번에 정리를 하고 외우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전에 이렇게 각 국가 수교를 맺었던 것도 순서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주려고 한 번씩 더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써가면서 외우니까 조금 더 머리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역시 이번에도 이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에 대한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무려 3점짜리였어요.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30, 40년대 무장독립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때는 독립운동 조직이 한 번에 모였다가 또 분화됐다가 다시 다른 조직으로 합쳐졌다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씩 더 종이에 써가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는 분당 정치가 정말 어려웠고요. 동서인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 그리고 한국이 일어나고 탕평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썼고요. 이런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점수가 가장 잘 나오기 시작한 때는 시험 보기 이틀 전부터 잘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한 7, 80점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었는데 시험 보기 이틀 전쯤부터 90점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씩 꼼꼼히 책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대별 키워드를 잘 잡아야 한다. 그리고 개념은 반복이 중요하다. 또 마지막으로 기출은 많이 풀어볼수록 좋다. 이렇게 4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 공부 시간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다른 공부도 해야 하고 자소서도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여기에 매일 8시간씩 투자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공부를 할 때 흐름을 잡고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풀면은 금방금방 외워지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공부를 하면서도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처음 찍는 영상이어서 어떻게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의 공부 방법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거 말고도 다른 공부를 시작을 할 건데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괜찮은 공부 방법이 있으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